자, 유형편이고요. 유형편 37쪽에 먼저 9번 문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9번 문제 잠시 소개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니까 임의의 두 실수 A하고 B가 있나 봐요. 연산교 나왔는데 A 골뱅이 B가 있으면 A 골뱅이 B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1 곱하기 B 빼기 2. 그래서 이와 같은 연산교가 있으면 우변처럼 한번 써보세요라는 뜻입니다. 앞에는 녀석에다가 1을 더하고 뒤에는 녀석은 곱하고 거기에다 빼기 2를 해봐라 이런 뜻이겠죠. 자, 문제를 살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2, 절대값 x 골뱅이 그리고 1. 절대값 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변은 x 골뱅이 x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골뱅이 기호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약속되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1 더하고 뒤에 있는 녀석은 곱하라 빼기 2를 하라. 그러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도 문제상에 나와 있는 규칙 그대로 한번 바꿔보세요. 앞에 있는 녀석에다는 1을 더해라. 앞에 있는 녀석에다 1을 더해라. 뒤에는 녀석은 곱해라. 뒤에는 녀석 1은 곱해라. 그리고 빼기 2를 하여라. 이렇게.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은 x에다가 곱셈의 분배 법칙 했더니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절대값 안에가 이렇게 된 거고요. 앞에 2가 곱해되는 상황이에요. 자, 우변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짓거리를 할 건데요. 앞에 있는 녀석에다 1을 더하라. 앞에 있는 녀석에다 1을 더하면 x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뒤에는 녀석은 곱해라. 뒤에는 녀석은 곱하라. 그리고 뒤에 빼기 2를 하여라. 이런 뜻이겠죠. 자, 곱셈의 분배 법칙 들어가니까 x제곱 더하기 x 빼기 2가 우변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값이 포함된 2차 방정식 모양이기 때문에 구간을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겠네요. 절대값 안에 있는 1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얼마입니까? 1이기 때문에 x가 1보다 작을 때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문제를 풀 거예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무슨 수?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앞에 생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바로 x 마이너스 1 좌변 될 거고 우변은 x제곱 더하기 x 빼기 2가 될 거예요. 분배 법칙하고 우리 우변으로 바로 보내겠습니다. x제곱 있었고요. 마이너스 2x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3x가 될 거고요. 자, 곱해버리면 플러스 2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인수분해 가능하다 x 플러스 4 그리고 x 마이너스 1.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4와 플러스 1 두 개 나오는데요. x는 얼마보다? 1보다 작다는 조건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4를 답으로 먼저 선택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x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양수 조건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냥 지워져서 2괄호 x-1 우변은요 x제곱 더하기 x 빼기 2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곱셈의 분배 법칙 들어가고 우변 보내면은 0은 x제곱이 있었는데요. 2x가 넘어가서 만나면 마이너스 1x.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똑같으니까 없어져 버릴 거죠. 그리고 공통인수 x를 앞으로 뽑아줘서 인수분해 들어갔더니 x의 값은 0 또는 1이 나올 거예요. 근데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누가 답이다? 1이 답이다.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4 또는 1 이렇게 두 개의 x의 값을 생각할 수 있겠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이와 같은 연산교가 나왔을 때 이 문제상에 나와 있는 조건에 알맞게끔 연산기호를 정리를 해줘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간단히 해주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도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10번 문제 한 문제 더 풀고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문제 살펴보니까 루트 x제곱 그리고 더하기 루트 자, x 마이너스 1제곱 우변은 1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풀어라 x의 값 좀 구해볼래요? 라고 되어 있는 질문인데요. 다시 한번 루트 a제곱 루트 안에 어떤 수가 문자 또는 문자식에 나왔을 때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제곱과 루트를 함부로 없애면 안 되고요. 얘는 뭐다? 절대값 a와 똑같다라고 한 2만 번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루트 안에 어떤 수가 문자 또는 문자씩 나왔기 때문에 얘는 뭐와 똑같다? x 아니고요. 절대값 x.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녀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절대값 x-1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우변에 있는 녀석을 좌변으로 좀 이따 패스할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어차피 2차 방정식 풀이를 할 거니까 한쪽을 0으로 만드는 게 좋거든요. 좌변으로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2x 제곱이고요. 플러스 절대값 x고요. 플러스 절대값 x-1이고요. 플러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세팅을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0이 기준이고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1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0과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구간은 0보다 작을 때 0 이상 1 미만일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3개의 구간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따라서 3개의 구간으로 쪼개겠습니다. 첫 번째는 x의 값이 얼마보다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x의 값이 0 이상, x의 값은 0 이상, 1 미만일 때 x의 값은 1 이상일 도로 쪼개서 방정식 3번 풀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x가 0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고요. 여기도 음수예요. 자, 앞에 있는 녀석 다시 한번 써볼게요. 2x 제곱인데요. 절대값이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생기네요. 절대값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생깁니다.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기 1은 0의 꼴이 될 거예요. 자, 주어진 이 식은요. 2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 될 거고요. 공통인수 2x 앞으로 뽑아주시면 x-1이 될 거고요. x의 값은 0하고 플러스 1 두 개 나오지만 x가 0보다 작은 구역 안에는 0이나 1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구간을 만족하는 x의 값이 없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얘는요. 0 이상 1 미만입니다. 얘는 양수, 얘는 음수. 됐습니까? 자, 이제 절대값이 그냥 지워지는군요.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나갈래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기 1은 0의 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x 빼기 x 지워지고요. 1 빼기 1 지워지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눠라. x제곱은 0, 따라서 x의 값은 0인데 이 0이라는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구역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0은 일단 답이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것도 보겠습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도 양수로 바뀌게 되잖아요. 양수로.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 마이너스 1 빼기 1은 0의 꼴이 될 거고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는 0의 꼴이 될 거고 양변을 2로 나눈 다음에 딱 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돼요. 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선생님은 근해 공식 갈 겁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그러면 주어진 이 식 자체는 얼마가 되는 거 아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다시피 x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일단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음수니까 안 되죠. 그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5를 한번 따져볼게요. 얘는 어차피 양수인데요. 분단을 딱 살펴보니까 루트 5는 근사값이 2점 계좌식. 2점 계좌식에다 1을 빼면은 얘가 뭐냐면은 1점 계좌식. 그럼 분모가 2고 분자가 1점 계좌식이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진분수예요. 진분수는 뭡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근해 공식에 따라서 x의 값은 두 개 나왔지만 1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누구밖에 없다? 0밖에 없구나라고 답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숙제에 대한 확인 학습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재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념편 79쪽까지 진도가 나갔고요. 이제 80쪽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0쪽입니다. 이번엔 가우스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X.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가우스 기호에는 어떤 숫자가 있을 건데 X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하라고 부르죠. X 이하 가장 큰 정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우스 X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X보다 작거나 같은 X 이하인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정수의 값을 우리는 가우스 X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가우스 1이 있습니다. 얘는 무슨 뜻이다? 1 이하 가장 큰 정수. 1보다 작거나 같은 가장 큰 정수는 1이죠. 맞습니까? 다시 가우스 1.7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1.7 이하 가장 큰 정수 이런 뜻이에요. 얼마입니까? 1이죠. 됐습니까? 다시 가우스 2가 있어요. 그럼 2 이하 가장 큰 정수 그러니까 얼마예요? 2가 되겠죠.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가우스라고 하는 녀석의 의미는 그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가장 큰 정수를 우리는 가우스의 값이라고 불러요. 그럼 만약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우스 X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만약에 1이 나오면 맞아요? X라는 녀석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큰 정수가 1이니까 X의 근사값은 아마도 1.계자식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가우스 X라는 녀석이 1이 되면은 X는 1.계자식이기 때문에 X의 값은 얼마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 가우스 기호 안에 만약에 1이 들어가면 가우스 1은 1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왼쪽은 등호 성립, 오른쪽은 불성립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가우스의 결과는 어떤 정수가 나올 것이고 그 정수를 통해서 X의 값을 이렇게 이상, 미만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n의 값이 무슨 수면은 정수면은요. 가우스 X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에 X라는 녀석이 어떤 정수와 그 다음 정수 사이에 있다면 어떤 정수와 그 다음 정수 사이에 X의 값이 놓여 있다면 가우스 X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뭘 말한다? 바로 얘를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X는 n점 계자식 정도 되는 거니까. n점 계자식이야 가장 큰 정수는 n이 될 거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수가 연속하는 두 정수 구간 안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가우스 X의 값은 작은 정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X의 값이 만약에 1 이상, 2 미만 이러면 가우스 X의 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가 바로 가우스 X의 값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죠. 거꾸로. 가우스 X가 만약에 N이면 X는요, N점 계자식 정도 되기 때문에 X의 범위는 N보다는 크고 그 다음 정수 N 플러스 1보다는 작은데 가우스 기호 안에 N이라는 정수가 있어도 N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왼쪽에 등호 성립. 뭐 예를 들어서 가우스 X의 값이 만약에 3이야. 그럼 X의 범위는 얼마다? 3과 4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X는 3 이상, 4 미만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게 가우스 기호의 일반적인 성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우스 기호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가우스 기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성질들을 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자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으로 X의 범위가 만약에 3과 4 사이에 있다. 그럼 가우스 X는 얼마? 작은 정수 3이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가우스 X의 값이 만약에 7이래요. 그럼 X는요 7 이상 8 미만 X가 7점 계자식 정도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럼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24 방정식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두 번째는 미지수 자체가 가우스 기호가 미지수로 들어갈 때. 이렇게 두 가지 맥락의 문제가 있고 교재상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하나씩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X의 범위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 그리고 마이너스 2는 0 주어진 이 녀석을 풀어보세요.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좀 알아볼래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x의 범위가 주어졌으면 이 x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연속한 두 정수의 범위로 쪼개야 돼요.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이런 식으로. 왜? 그래야지만 가우스 x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두 개의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x는 1보다 크고 그 다음 정수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구간 쪼개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 x라는 녀석은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정수 3보다 작을 때. 그럼 선생님 여기는 왜 등호 안 붙였어요? 여기 x에 등호가 없어서 그래요. 알겠죠? 자, 그러면 x가 만약에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가우스 x는 뭐가 될 거예요? 그래요. 1이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가우스 x는 얼마라고요? 여기 작은 정수 2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 조건 하에서는 이 가우스 x의 값이 얼마다? 1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1 빼기 2 우변보내면 플러스 3. x제곱이 3이죠. 그럼 x의 값은 얼마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가운데 1과 2 사이에 있는 것만 답으로 선택하래요. 따라서 얼마다? 첫 번째 답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가우스 x가 2예요. 이번엔 얘가 2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 빼기 2 우변 보내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따라서 x는 뭐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 범위 안에 있는 답만 선택을 해야죠. 그럼 2 이상 3 미만에 있는 답은 누구다? 2가 되겠죠. 따라서 x의 범위가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은 루트 3과 2 이렇게 근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x의 범위가 주어지면 연속된 두 정수의 범위로 쪼개서 가우스 x의 값을 정수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제 미지수가 가우스 x가 바로 그냥 미지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은 형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바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 가우스 x 마이너스 7은 0. 요 방정식을 풀어보래요. 이때는 가우스 x 자체가 그냥 미지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고요. 얘가 이제 보기 싫으면 한 문자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a라는 문자를 치환할게요. 괜찮죠? 네, 가우스 x 자체가 미지수로 딱 갇혀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100% 뭐가 가능하다? 인수분해가 무조건 되어야 돼요. 주어진 이 문제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요,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값이 존재하지 않게 되거든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얘는요, a-7,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고요. a의 값은 얼마입니까? 7이 되거나 또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a는 원래 뭐였어요? 가우스 x였잖아요. 가우스 x가 7이거나 또는 가우스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이거라고요. 자, 근데 우리는 이미 앞서도 공부했죠. 가우스 x가 7이야? 그럼 x는 7점 계좌식이야? 따라서 x는 7 이상 8 미만. 이게 답이에요. x의 값은 어떤 특정한 값을 가는 게 아니라 구간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또는 연결하시고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뭐라고요? 작은 정수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1 다음이 누구예요? 0이죠. 마이너스 1 다음 정수 0 미만. 그래서 얘는 참고로 근사값이 0점 계좌, 마이너스 0점 계좌식이에요. 그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이렇게 x의 구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최종적으로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범위로 답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2차 방정식은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 내용 자체는 사실은 교과서에는 언급이 안 됩니다. 교과서에는 언급이 안 되는데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나름대로 뭐 노트 정리를 하든 뭐를 하든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간략하게 그냥 개념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문제 좀 풀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존재하고요. 자, 판별식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3 과정에서는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판단하여 구별하는 식이라고 우리는 정의 내렸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판별식 자체는 뭐 영어로는 뭐 거기 나왔죠. 디스크리미넌트라고 했는데 머리 글자 보통 이제 디스크리미넌트에서 D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판별식의 머리 글자를 의미하고요. 자,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의 정체, 실근이냐, 허근이냐, 중근이냐 이런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판별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판별식은 기본적으로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를 이제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부르고 근의 공식, 짝수 공식에서 루트 안에서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짝수일 때는 x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짝수인 판별식 이걸 사용을 하죠.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정의내릴 수 있고요. 판별식이 0인 경우에는 중근을 갖는다. 다른 말로는 서로 같은 두 실근. 똑같은 말이죠.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니까 중복되어 있다.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어떻습니까? 중3 과정에서는 근이 없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음수기 때문에 허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판별식은 근의 정체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겠다. 이렇게 판별식의 용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실근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두 실근도 실근이고 서로 같은 두 실근도 실근이기 때문에 실근이 되기 위한 조건은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실근이 되기 위한 조건이고요. 자, 더불어서 우리는 판별식이 뭐일 때는 0일 때는 중근을 갖는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떤 2차 방정식에서 어떤 2차식이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이 2차식이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기 위한 조건이죠.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말은 얘가 2차 방정식이라고 바라봤을 때는 뭐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 말은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는 말과 의미가 똑같죠. 그래서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말은 방정식의 관점에서는 중근이 된다는 말과 동일하고 중근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였다? 판별식은 0이라고 식을 만들 수 있다.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말은 중근을 갖는다는 말과 똑같고 중근이 되기 위한 조건은 판별식은 0이다 라고 여러분들 연결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81쪽에 나와 있는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판별식에 관한 문제 82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요. 이제 4번 문제인데요. x제곱 더하기 2 괄호 k 더하기 2 그리고 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5k는 0. 첫 번째 질문.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은 0보다 커야겠구나. 근데 1차항의 개수를 보니 짝수다. 짝수인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겠다. 너는 B'. 따라서 B'의 제곱, K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 X라는 문자가 사용되지 않는 게 C. 마이너스 A, C. 그래서 K제곱 더하기 5K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만들자. 전개.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K. K제곱 삭제. 자, 4K 더 마이너스 5K는 마이너스 K 플러스 4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자 K는 4보다 부등의 방향 반대, K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1번 답이 나왔으니까 2번하고 3번은 다 풀 필요 없이 부등의 방향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2번 문제는 중근이래요. 그럼 중근일 때는 판별식은 0이다. 따라서 K는 4보다 작다 해서 K는 4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질문은 허근이래요. 허근은 판별식은 0보다 작다기 때문에 이 답에다가 부등의 방향만 살짝 반대로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죠. 풀이 과정은 어차피 동일할 거니까요.
됐죠? 판별식 근의 정체, 실근이냐, 중근이냐, 허근이냐, 요 근의 정체에 대해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식, 판별식.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죠. 자, 밑에 문제 1번, 2번, 3번 세 문제 있는데요.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좋습니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이식 자체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어진 식이 2차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2차 항의 개수가 이렇게 문자나 문자식이 나왔을 때는 2차 방정식 대기한 조건을 먼저 쓰셔야 돼요. 2차 항의 개수는 0이 되어서는 안 된다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판별식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저거 먼저 하셔야죠. 그러니까 2차의 개수가 숫자일 때는 상관없는데 그렇게 문자나 문자식으로 바뀌었을 때는요. 반드시 2차의 개수는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K는 -2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먼저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자고요. 이 문제가 선택된 이유는 요거예요. 자,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네요.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식을 만들 거예요. 짝수인 판별식 들어가겠습니다. B'이 K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A는 K 더하기 2고요. C의 값이 K 더하기 1이에요. 얘는 0보다 커야 되죠. 자, 이 녀석 전개해 볼게요. 4번 곱해 전개하시면 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분배 법칙 하면 K제곱 하나는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3K 분배 법칙 하니까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큰가 봐요. 그럼 마이너스 3K라는 녀석 자체는 플러스 2보다 커야 되고요. K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아야 되는데 보세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여기에 있으면은요. 마이너스 2는 여기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K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얘는 포함시키지 않고 이렇게 가죠. 됐습니까? 그럼 답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K는 마이너스 2 왼쪽에 있거나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K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분의 2 사이에 있거나 이렇게 답을 쓰면 안 된다고요. 답은 이렇게 또는이라는 연결을 이용해서 구간을 나눠서 답을 써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쓰세요. 됐습니까? 물론 선생님 이렇게 쓴 다음에 괄호 안에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니죠. 이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는데 이 답은 이렇게 쪼갤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주시라고요. 객관식 문제를 보기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이 문제 3번 문제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됐죠? 자, 이어서 잠시만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문제는 자, 잠시 1교시 마무리하고요. 5분간 쉬고 2교시 때 83쪽으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뵙겠습니다.